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구에서 투수의 역할은 막중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에 맨 처음으로 등판해 제일 많은 이닝을 던져주는 선발 투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팀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1선발과 2선발 자리를 외국인 선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팀마다 통산이 아닌 한 시즌에 가장 잘한 외국인 투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태티지에서 제공하는 WAR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 그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입니다. 2019년 WAR 4.50을 기록한 체드 벨이 가장 임팩트 있는 시즌을 보낸 외국인 투수입니다. 체드 벨은 서폴드와 함께 2019년 한화에 영입되었는데요. 한화에서 2020년 현재까지 2년 연속 선발 투수로 뛰고 있습니다. 3월 24일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 호투를 하며 첫 승을 따내 기대를 받았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이며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데요. 7월 27일 등판까지는 ERA 4.15, 5승 9패였는데 부상으로 2군을 다녀온 이후에는 7경기 47.2이닝에 ERA 1.51, 6승 9패로 말 그대로 황골탈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체드 벨은 29경기에 등판해 177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졌으며 ERA 3.50과 11승 10패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화의 역대 단일 시즌 외국인 좌완 투수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으며 서폴드와 함께 한화 구단 최초로 외국인 투수 동반 10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올해 재계약을 했지만 팔꿈치 염좌로 개막전 선발도 불발되었고 2군을 다녀온 이후로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유일한 0승 외국인 투수입니다. 다음은 KT입니다. 2017년 WAR 5.34를 기록한 라이언 피어밴드가 가장 잘했습니다. 피어밴드는 2015년 히어로즈에서 뛰던 선수인데요. 2016년에 히어로즈가 시즌 도중 베네켄을 재영입하면서 웨이버 공시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KT가 부진과 부상에 시달리는 요한 피노를 웨이버 공시하며 피어밴드를 영입했습니다.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2015년과 16년에는 대체로 이닝을 길게 가져갔지만 많은 피안타와 피홈런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피어밴드는 너클볼을 장착하며 KBO 리그 최고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잘 던질 수 있는 구종이었지만 너클볼을 잡을 줄 아는 포수가 없어서 봉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KT에는 롯데 시절 옥스프링의 너클볼을 받아봤던 장성우가 있었고 피어밴드는 본격적으로 너클볼을 던지게 됩니다. 4월 9일에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삼진 11개를 잡아내며 KBO 리그에서의 첫 완봉승이자 리그 첫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팀의 1선발로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타선과 불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승리를 많이 챙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피어밴드는 26경기에 등판해 160이닝을 책임졌으며 ERA 3.04와 8승 10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2018년에는 17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시즌 종료 후 KT에게 계약을 제시받지 못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으며 한국을 떠납니다. 다음은 NC입니다. 2013년 WAR 5.88을 기록한 찰리 슈렉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찰리는 첫 경기인 4월 3일 롯데전에서 호투했지만 타선이 침묵했고 이후에도 잘했지만 불펜과 야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5월이 돼서야 첫 승을 따는 찰리는 불펜이 안정화되고 타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를 담기 시작합니다. 9월 10일 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3연패를 끊고 NC의 창단 최초로 10승을 달성한 투수가 되었습니다. 2013년 찰리는 29경기에 등판해 189이닝을 책임졌으며 ERA 2.48과 11승 7패를 기록하며 신생구단 NC의 1선발로 거듭납니다. 찰리는 2014년에도 외국인 선수 최초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다가 8월 3일 SK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즌 말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는 선발 투수로 등판해 승리하며 NC 구단 포스트 시즌 첫 승리 투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시즌 초부터 구속이 떨어지며 부진하다가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며칠 후 6월 5일 웨이버 공시되며 방출되었습니다. 다음은 SK입니다. 2016년 WAR 5.99를 기록한 메릴 켈리가 가장 임팩트 있었습니다. 2014년 이름값이 높았던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전부 먹튀로 전락한 SK는 경력보다 내실 있는 성적과 좋은 인성을 영입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켈리를 영입합니다. SK의 이 결정은 옳은 선택이 되었으며 2015년 켈리는 시즌 내내 크게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불펜의 방어로 인해 켈크라이라고도 불렸고 특히 9월 13일 NC전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지만 이후 불펜이 9실점하며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합니다. 재계약에 성공한 켈리는 2016년에도 꾸준히 호투하며 리그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투타의 엇박으로 많은 승리를 얻지는 못합니다. 2016년 켈리는 31경기에 등판해 20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으며 ERA 3.68과 9승 8패를 기록합니다. SK의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었음에도 정말 승운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고 200이닝을 넘게 던지고도 두 자리 승수를 올리지 못한 세 번째 투수가 되고 맙니다. 2017년에도 재계약에 성공한 켈리는 작년과 달리 SK 타선이 대폭발하며 190이닝 16승 탈삼진 189개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2018년에도 재계약에 성공했고 전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기에 부활하며 김광현에 이은 2선발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SK가 네 번째 우승을 거둔 이해에는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 3차전과 6차전에 선발로 등판해 우승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승 반지를 끼며 KBO 리그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켈리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뜻을 내비쳤고 SK 구단은 켈리의 뜻을 존중하며 켈리는 메이저리그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이적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입니다. 2014년 WAR 6.01을 기록한 릭 벤데널크인데요. 2013년 삼성에 영입된 벤데널크는 부상 때문에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애매한 성적을 남겼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카도쿠라 인스트럭터를 통해 슬라이드 스텝을 보완하고 팔 각도를 올린 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3년도 삼성 용병 중 유일하게 재구시를 한 벤데널크는 재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첫 등판부터 부진하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어깨 부상으로 재활군에 내려갔다 온 이후 그야말로 헐크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카도쿠라가 벤데널크의 폼을 잡아준 덕분이었는데요. 5월 8일 SK전에서 7이닝 2피안타 9삼진으로 부활을 알린 벤데널크는 이후에도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014년 25경기에 등판해 152와 3분의 2이닝을 책임졌으며 ERA 3.18과 13승 4패를 기록한 벤데널크는 히어로즈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과 5차전 선발로 등판하였고 팀의 우승에 일조하며 우승 반지를 얻게 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벤데널크가 선발로 등판하는 날이면 일본의 스카우트들이 찾아와 직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본 진출설이 나돌기 시작했고 삼성 구단과 팬들은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시즌이 끝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이적했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의 단일 시즌 최고는 2009년 WAR 6.50을 기록한 아킬리노 로페즈입니다. 2004년 WAR 7.41을 기록한 다니엘 리오스, 2016년 WAR 6.64를 기록한 헥터 노에시가 있지만 금지 약물 복용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전년도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KBO 리그에 온 첫살이었던 로페즈는 이런 대형 영입에 걸맞게 2009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아가 12년 만에 우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09년에만 4번의 완투를 할 정도의 체력을 보여준 로페즈는 29경기에 등판해 190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졌으며 ERA 3.12와 14승 5패를 기록합니다. 특히 8, 9이닝을 던져도 좋은 구위를 보여주었고 5회 이전에 강판당한 경우가 단 2차례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SK와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1차전과 5차전에 선발로 등판해 모두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5차전은 기아가 2연승을 거두고 2연패를 했기 때문에 흐름이 SK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두어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후 7차전에는 8회 초 동점 상황에 자진 요청으로 등판해 3분의 2이닝을 막아 기아의 우승에 크게 공헌합니다. 비록 MVP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시즌을 마무리했고 재계약에도 성공합니다. 2011년 시즌 종료 후 기아는 구위 저하 및 기량 자체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포기했고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된 로페즈를 SK에서 영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와 두산입니다. 2015년 롯데에서 WAR 6.48을, 2019년 두산에서 WAR 6.88을 기록한 조시 린드블럼이 양팀 단일 시즌 최고의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두산은 2007년 WAR 8.15를 기록한 다니엘 리오스가 있지만 금지 약물 복용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롯데에서는 린동원으로, 두산에서는 린철순으로 불린 린드블럼은 두 팀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2015년 롯데에 영입된 린드블럼은 시즌 중반 잠깐의 부진을 제외하면 꾸준히 호투했지만 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32경기에 등판해 210이닝을 책임졌고 ERA 3.56과 13승 11패를 기록하였는데요. 롯데 투수 중에서는 1993년 윤학길 이후 22년 만에 최다 이닝 투구 투수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재계약에 성공한 린드블럼이었지만 2016년 전반기에는 작년에 장착한 무기인 포크볼의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부진하게 되었고 퇴출 1순위로 지목받게 됩니다. 하지만 8월 4일 히어로즈전을 계기로 작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린드블럼은 커터를 구사하며 호투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마이너 계약을 한 린드블럼은 메이저리그에서 총 4경기에 등판해 10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ERA 7.84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고 7월 12일 닉 에디튼의 대체 선수로 롯데에 재영입됩니다. 이후 브룩스 레일리와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했고 롯데의 가을 야구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롯데는 재계약과 관련된 보류권에 대해 린드블럼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한 뒤 다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린드블럼은 두산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2018년 두산으로 간 린드블럼은 기존 외국인 투수였던 더스틴 니퍼트의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며 ERA 2.88에 리그 유일한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외국인 최초로 최동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린드블럼은 리그 최고의 투수로 발돋움하는데요. 7월 14일 롯데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1985년 김일용 이후 34년 만에 전반기 15승 투수가 됐습니다. 이후 8월 6일 한화전에서 승리하며 KBO 데뷔 첫 전구단 상대 승리 투수가 되었고 8월 25일 역시 한화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역대 최소 경기 20승 타이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을 세운 린드블럼은 2019년 30경기에 등판해 194와 3분의 2이닝을 책임졌고 ERA 2.50과 20승 3패를 기록합니다. 히어로즈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에 선발 등판해 5회까지 1실점으로 막았고 4대0 스윕 우승을 거두며 우승 반지를 끼게 됩니다. 시즌 MVP에 선정되었으며 2년 연속 최동원상과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였는데요. 외국인 투수가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신분조회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린드블럼은 두산을 떠나 메이저리그의 미러키 브루어스로 이적했습니다. 다음은 히어로즈입니다. 넥센 히어로즈 시절 2014년 WAR 6.92를 기록한 앤디 베네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 히어로즈에 영입된 베네켄은 낮은 구속과 시범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평가가 높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호투를 선보이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브랜든 나이트와 함께 히어로즈의 원투펀치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재계약에 성공해 2013년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즌 중반에는 팀의 8연패와 함께 본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다시 재계약에 성공한 베네켄은 시즌 초반부터 호투하였고 천천히 승수를 쌓기 시작합니다. 9월 9일 한화전에서 19승을 쌓으며 시즌 첫 전구단 상대 승리 투수가 되었고 본인의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10월 14일 롯데전에서 호투하며 1995년 LG 이상훈이 기록한 20승 이후로 19년 만에 좌완 20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2014년 베네켄은 31경기에 등판해 187이닝을 소화했으며 ERA 3.51과 20승 6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LG와의 플레이오프,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3번 등판에 호투했으나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비록 MVP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5년 만에 외국인 투수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되었고 재계약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2015년 역시 시즌 초반부터 호투하였고 196과 3분의 2이닝을 책임지고 15승을 기록하는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베네켄은 일본 진출 의사를 내비쳤고 세이브 라이온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LG입니다. KBO 통산 단일 시즌 가장 높은 WAR을 기록한 외국인 투수는 2000년 WAR 7.71을 기록한 데니 헤리거입니다. 1999년 팀 내 유일한 10승 투수였던 손혁을 해태의 양준혁과 트레이드한 LG는 마운드 보강을 위해 헤리거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헤리거는 시범 경기부터 활약했고 개막 이후에도 괜찮은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타선이 도움을 주지 않아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지만 꾸준히 호투하며 천천히 승수를 쌓아 6월 25일 시즌 10승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국내 타자들에게 생소했던 커터를 앞세워 정민태, 임선동, 김수경과 다승왕 경쟁을 했고 LG 코칭 스텝이 후반기 팀 성적을 위해 무리해서 4일 로테이션을 강행합니다. 결국 2000년 헤리거는 31경기에 등판해 225이닝을 책임졌고 ERA 3.12와 17승 10패를 기록합니다. 나란히 공동 18승을 한 정민태, 임선동, 김수경 다음 가는 승수였으며 당시 외국인 투수 최다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2경기에 등판해 10과 3분의 2이닝 동안 6실점 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가을 야구에서는 아쉬웠지만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LG와의 재계약에 성공합니다. 이듬해인 2001년 헤리거는 작년에 무리한 등판 때문인지 4월을 3연패로 마감하였고 이후 투구 패턴이 노출되고 구위가 떨어지며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8승 11패 ERA 4.62의 평범한 성적을 거두고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몽키스패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